오늘의 작전, 개장 공략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의 개장 공략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매도 클라이막스, CES 2025, 1415. 1415가 아마 살짝 좀 느낌은 오는데 세 가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우진 팀장, 전자고신세 팀장 장우진 팀장의 세 가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세 가지 고비만 넘기면 시장은 충분히 바닥을 잡고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환율입니다. 지난 주말에 탄핵이 부결이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장전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대거 이탈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더 불안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조금 잘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지난주 동향을 봤을 때 탄핵 계엄령 선포 이후에 생각보다 코스피 선물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없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는 어느 정도는 좀 외국인 쪽은 잠잠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환율이 오늘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 1,450원을 지키는 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정권을 정확하게 이양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가 안정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은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이 확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또는 방위비 아니면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악재가 확실하게 오히려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혹시나 대북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당의 모든 정책 관련된 걸 일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리스크는 좀 감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 세 가지가 결국 지나간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바닥을 잡아가시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탄핵, 하야 여기까지지 이게 대북이라든가 2차 계엄만 없다면 여기 어디에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는 점까지도 이제 함께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발등에 불 끄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측면 봤고요. 1415 우리 송범선 선투자실장과 141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느낌이 환율 같거든요. 네. 예, 체크해볼까요? 환율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많이 좀 궁금하시고 또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같은 부분들도 또 국채 금리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딱 언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1,415원 아래로 예? 좀 떨어졌을 때 좀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420원대 전후로 맴돌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에 따라서 계엄령이 터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1,400원 전후였잖아요. 1,400원대.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과 이 탄핵 전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완화되는 지표 그리고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들이 완화되는 그 타이밍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 우리나라 들어온 거 그리고 1,415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5원 밑으로 가야 그게 이제 계엄 이전의 환율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동원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매도 클라이막스죠? 매도 클라이막스. 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번 그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다면은 과연 수급이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대규모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배당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때 이제 예측들을 했었는데 결국 이러한 어떤 예측을 지금 조금 이제 그 무위로 돌리는 이러한 최근에 또 수급의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화요일 이후에 수목금장을 보면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물론 팔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것만큼의 매도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주에도 물론 이런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급에서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앞에서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현물 시장에서 그렇게
굉장히 그 강한 매도세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젠 일상적이 되어버린 네. 이러한 규모의 매도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시장이 조금 오늘 좀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수급의 흐름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아마 선물부터 보고 현물 본다면 클라이맥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SB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이젠 CES 2025 새로운 모멘텀이네요. 1월 초에 열리죠. 라스베이거스 CES 2025.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과거를 좀 돌아보면요. 22년도에 1년 내내 하락되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 터지고. 23년도에 CES 2023 이후로 예. 시장이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AI 챗봇 처음 얘기 나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CES 2025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내가 뭘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던 간에 이게 좀 상승한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지금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2023, 2024 CES 진행했을 때 보면은 AI와 이러한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나라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뭐를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 CES 2025를 좀 기대해 보면서 그거와 관련된 AI 쪽 관련된 신기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2년 동안 AI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돈 되는 걸 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CES 2025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공개할 예정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한번 오늘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CES 2025. CES 2024때가 3대죠. 3대가 시장을 돌렸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테마적인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갔고요. 자, 여러분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68, 코스닥은 마이너스 2.7% 빠지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가 크죠. 삼성전자는 1% 안짝의 하락, 하이닉스는 오히려 거의 하락이 없습니다. 0.3%, 4%대 정도고요. 금융주도 좀 보면 KB금융이 한 1% 후반대 하락이거든요. 이제 이 이유가 지금 우리 연기금이라든가 아마 증시 안정펀드들이 대형주만 일단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낙폭은 한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문제가 바로 밑단들 시총 한 30위부터로 가면 지금 뭐 하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중소형주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런 가운데 어떤 좀 개장 종목이나 테마를 가긴 좀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동근 대표와 우리 계장 4명분의 어떤 종목 픽 한번 키워드를 보고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흐름 변화, 지원 요청, 패스오브 또 나오고 있고 자금 흐름 변화 있을까요? 자금 흐름 변화가 어떤 분이시죠?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뚜렷한 자금 흐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AI 인프라, 반도체 쪽 중심 투자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흐름이 명확하게 변화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GV가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ETF인데 이 펀드가 연초 대비해서 37.15%가 상승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하반기에 대부분 이 상승폭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초 대비해서 보면 7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최근 1개월간 유입된 게 1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다 보면 상반기에는 자금이 빠졌는데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의 투자는 굉장히 상반된 형태의 성격을 보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초기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초반에 자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주목했던 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스마트폰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이었습니다. 뭐 하드웨어 케이스라든가 하드웨어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었죠. 근데
결국 이 스마트폰 인프라,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판매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급증했던 것들이 이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은 둔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스노우볼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눈사람 같이 눈을 굴렸을 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는 이 구독형으로 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보이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지금 하드웨어 매출과 함께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IGV 같은 쪽으로 자금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 팔란티어라든가 엠러빈이라 이런 기업들을 보면 연초 대비해서 뭐 300%, 900%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소프트웨어는 미국 쪽이 분명히 강세를 보이는 산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실적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그럼 전혀 영향이 없을 거냐 본다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관심을 받던 기업 중에 하나가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ERP를 하는 회사고요. 여기도 AI가 접목되면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가격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달 동안 한 10% 정도, 12%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과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더존비주언이라고 있죠. 네. 더존비주언도 ERP 사업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잠깐 실적이 부진했지만 23년, 24년에 걸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도 당연히 ERP와 관련해서 AI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I가 접목돼서 이 AI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좀 더 원활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 AI가 서비스에 접목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스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존 비전을 보면 저 현재 상태에서 수량이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격 상승폭이 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원가는 줄어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아마 올해 4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우리나라 기업, AI 기업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존 비전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더존비존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당국이 진짜 총력을 다해서 일단 대형주는 받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플러스입니다. 양전환을 해서 0.5%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수급과 우리 증안펀드와 연기금이 사들이는 거 보면 곧 플러스가 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형주들은 지금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주도 지금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는데도 잘 받아내고 있고 화장품으로 갔을 때는 앞서 이제 중국 보는 건가요? LG 생활건강 정도가 플러스도 됐다가 상당히 좀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현대모비스는 좀 다른 테마로 움직이고 요 정도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이동근 대표 지금 약간 착시가 있어요. 시장은 1.4%밖에 안 빠졌다. 잘 막았네 하겠지만 이게 어거지로 시총한 1위, 5위 막는 거고 개인들의 중소형주는 지금 거의 4%, 5%, 7%, 8%거든요. 이럴 때 좀 앞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가장 큰 매도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네. 사실 개인들의 투매, 뭐 장중에 워낙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개인들의 투매를 좀 이제 부추기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금액이 뭐 절대적으로 큰 건 아니었고 코스닥은 매수를 했고요. 오늘 지금까지 물론 장 시작한 지 이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소폭이나마 순매수예요. 이건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지금 외국인들의 대응이 거칠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앞서도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생각보다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의 어떤 대응이 지금 어느 정도 줄일 물량들은 좀 줄여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의 갭 차이가 역시 이제 하락 국면에서 네, 오늘 크네요. 처음 나타나는데 네. 결국 여기서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개인들이 물론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비중이 높으시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이 가장 패닉일 거예요. 그런데 뭐 이미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이런 비슷한 현상일 때도 그랬었고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농담 삼아서 내가 팔면 바닥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요?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중소형주들이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국면에서의 하락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은 금방 복구가 돼요. 오히려 사실은. 그때 중소형주가 더 그렇죠. 가죠. 중소형주가 네. 더 올라오죠. 예.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항상 이렇게 뭔가 시장이 이제 불확실해지고 뭔가 이제 비정상적이 되면은 또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비슷한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매도보다는 네. 지금은 약간 좀 시장을 보면서 향후의 어떤 대응. 지금 뭐 일단은 지수를 받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종목들이 반등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서 뭐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종목의 어떤 반등 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만 놓고 보면은 어떤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매도는 저는 조금 지금은 의미가 없다. 사실 매도를 하려면 더 빨리 하시든지 그게 나을 거고 지금은 오히려 좀 이제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해지실 수가 있죠. 네. 그야말로 이런 또 하락을 이용하는 어떤 저가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또 흐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형주들은 이제 잡아주고 있어요, 당국이. 그런데 아마 이걸 보고 중소형주는 개인들이 더 많이 빠지니까 지금 투매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센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한번 가볼게요. 정치와 별개, 송범선 실장, 정치와 별개. 지금 정치와 별개인 뭐 업종과 종목이 현재 있을까요? 지금 많죠, 사실은. 네. 전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뭐 계엄령부터 해서 탄핵 전국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반영이 되는 탄핵 겁니다. 실패. 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는데 그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의 급등 이런 것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이 환율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환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수출하는 그런 업종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점에 따라서 고환율,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현지에 공장을 마련해 놓고 하는 그런 K 배터리 산업들이 상당히 좀 이득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또 더구나 그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환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결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달러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이나 이런 해외 수출 산업들은 대부분 사실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거의 상관이 없죠. 정책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 정치적인 부분들과 좀 무관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다. 저는 이렇게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는 상황은 있지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같이 좀 따라 내려가는 거고 이런 점들이 나중에는 회복이 됐을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시장 기대치가 20% 이상 성장률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탄소 배출권 이 규제가 강화되죠. 유럽에서 2025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전기차 침투율이
28%에 이를 것이다 예상되는데 저번에 2024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17%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년 대비 70% 이상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세부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가 또 이렇게 세부 내용 대량 생산하겠다. 2026년에 이렇게 생산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맞춰서 정치적인 무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탑픽은 뭘로 갈까요? 네, 탑픽으로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이 수산화 리튬, 양극재 중에서 수산화 리튬을 최근에 또 2만 톤 가량 자체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소식인 게 리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열사를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득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점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염호, 리튬 염호를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계속 재정비하고 2만 톤 수산화 리튬 2만 톤이 어느 정도 규모냐 네. 바로 전기차 46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 자회사 계열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호주 리튬 광산을 원료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받는 이런 수산화 리튬을 통해서 미국 수출용 양극재 생산에 전력을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일관적으로 좀 되고 있고 앞으로의 2차 전지 소재 산업 내부의 이런 시너지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에서 좀 그와 무관하게 이 환율 수익을 볼 수 있고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산업 2차 전지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 전지 자체가 우리의 뭐 내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견조하고 환율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겠다. 포스코가요,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수산화 리튬 광산을 이 호주에서 얻어가지고 그걸 자체 재련을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뽑고 그걸 포스코 퓨처엠한테 양극재를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를 포스코 그룹이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 좀 투심이 살았을 때 2차 전지 중에서의 포스코 쪽 계열들 함께 좀 체크해봐라.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패스 오브 더 엑사일 2 이주호 본부장. 자, 뭐 갈 땐 가야죠 우리가. 예, 체크할 건 해야죠. 예. 사실 뭐 저는 이 개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전국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네. 그걸 좀 약간 피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7일 날 얼리 액세스 공개를 했는데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주말 동안 네. 지금 스팀 동시 접촉자 수가 그러니까 동시 플레이어 수가 57만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단기간에 매출 1위로 올라섰는데 예. 지금 현재도 지금 40만 가량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팀 기준으로.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스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백업을 누가 하냐? 퍼블리싱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협의가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스팀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이 말이에요? 게임을 하려면 카카오 게임즈에 가입을 하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얼리 액세스를 결제를 해야 가능해 합니다. 플레이가.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얼리 액세스를 플레이를 하려면은 33,000원 결제를 무조건 해야 돼요.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예.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런 신작 나오면은 하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최근에 NC 소프트가 좀 찬물을 끼얹긴 했어요. 네. 근데 NC 소프트 게임 공개된 거를 보면은 리니지 IP를 통해서 좀 그냥 여기서 뭐 달라진 게 뭔데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네. 사실 이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은 사실 출시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10년 넘게 됐고 이번에 2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매니아틱하고 좀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이걸 스팀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안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걸 통해서 받게끔 만들어놨다. 예.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 사실 게임의 측면에서 어떠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럼요. 예. 하지만 지금 이번을 계기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실적에 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콘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콘솔도 같이 지원이 되는데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콘솔 게임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배급을 한다라는 점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오딘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게임에 되게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변화를 줬다라는 점 그리고 출시되기 전에 이미 뭐 게임 개발사와 얘기를 해서 스팀에서가 아닌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점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지금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개별 이슈고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도 신작 게임들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은 이제 앞서 키워드에도 CES 2025 또 이번에도 패스 오브 엑사일 2 거기에 카카오 게임즈로 다운받는 부분들 이제 개별 이슈 쪽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현재는 뭐 하이닉스 이런 삼바 대형주만 몇 개를 붙잡고 지금 당국이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는 처참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간도 가고 다시 우리가 객관화됐을 때 좀 대비책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원 요청 이동근 대표와는 지원 요청이란 키워드로 또 가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좀 시장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조선업종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또 조정 계기를 하나의 또 그 적점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 이제 당선자의 발언 중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그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지원 요청에 대한 발언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종과 관련해서 와 드디어 이제 좀 굉장히 호재가 나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주가가 좀 움직였었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워낙 그 세계적으로 급성장의 어떤 길에 접어든 중국 조선 산업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분명히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트럼프 발언의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지금 업종 내에서 부각되는 부분은 역시 MRO죠.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군함이라든가 이런 쪽의 겨냥한 MRO 비즈니스인데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라든가 또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어떤 경쟁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상황에 왔다, 그런 환경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어떤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신조성과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이 재개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NG선 발주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핵심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선의 견조한 발주라든가 또 이제 특수선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조선업종은 내년에도 상당히 지금 뭐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을 보더라도 역시 이제 그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 이제 조선업종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역시 조선업종이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런 조정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저는 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시장이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역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수주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 가지고 있는 조선 3사의 그 상선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 급증을 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번 이런 그 시장의 어떤 하락 기회가 또 이런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리포트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지금 당국이 열심히 시장 방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였잖아요. 일단 아마 이 증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또 파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서 200억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선물도 뭐 많지는 않지만 6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됐고요. 환율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당국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27원, 28원, 1430원 위로는 안 누르려고 아마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아마 오후장까지도 이런 흐름 계속될 것 같아요. 당국은 맞고 외국인들은 팔고
또 외환 쪽에서는 또 환투기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계속의 대결 국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공략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도주 투자 등등으로 여러분께 빠른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공략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